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CMOS 로직 게이트 딜레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RC 모델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왼쪽과 같은 이런 회로가 예를 들면 있을 때, 요거 너 사이징만 줘봐. 그럼 내가 RC 딜레이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RC 형태로, R 곱하기 C 형태로 여러분이 딜레이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RC 모델을 통해서 했다면,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 노드의 캡을 제가 C 아웃이라고 하고, 이 드라이버 게이트의 이펙티브 저항, 위쪽 혹은 아래쪽, 보통은 제가 똑같이 사이징을 맞췄죠. 그래서 걔를 R 이펙티브라고 하면 두 개의 모로, 여러분 두 개의 곱으로 딜레이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닛 인버터에서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유닛 인버터에서의 유닛 엔모스, 유닛 위스 엔모스의 캡을 C라고 하면 모든 애를 요 R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더라? 내가 각각의 사이징보다는 R하고 내가 사이징을 늘리더라도, K배 늘리더라도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개개인의 절대적인 사이즈보다 뭐가 중요하더라? 내 자기 자신 대비 내가 몇 배를 드라이브 하는지가 딜레이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고? 팬아웃이라고 부르고, 그 팬아웃에 대한 영향이 딜레이에 들어가야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게 팬아웃 1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밑에와 같은 상황이 팬아웃 4인 거죠. 혹은 여러분 얘가 사이즈가 1이라고 하면 얘가 사이즈가 4배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팬아웃 4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결국 팬아웃이라는 걸 내가 C인분의 Cout, 여러분 C인은 이쪽에서 바라본 게이트 캡이고요, Cout은 이쪽에서 바라본 게이트 캡입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 캡의 비율을 팬아웃이라고 하면 그 팬아웃에 의해서 딜레이가 결정되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뭐예요? 좋아, 사이징이랑은 상관없고, 개개인 사이징 상관없고, 나 대비 몇백 커지느가 중요한 팬아웃으로 네가 조금 더 정교하게 그 영향을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 내가 팬아웃을 똑같이 했어. 오른쪽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야. 내가 팬아웃을 똑같이 둘 다 팬아웃 4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강의 말미에 뭐 했어요? 내가 낸드2로 팬아웃 4를 구성하느냐, 인버터로 팬아웃 4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바뀌는 거 했었죠. 그쵸? 그래서 팬아웃 말고도, 단순히 팬아웃 말고도 뭐예요? 로직 타입 혹은 로직, 제가 컴플렉시티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직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도 딜레이가 결정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면 이제 딜레이 끝이에요. 자, 그래서 팬아웃이랑 로직 컴플렉시티를 알면 이제 딜레이를 완전히 파이널라이즈해서 정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야, 인버터고 팬아웃 6이야. 야, 낸드2인데 팬아웃 3이야. 이렇게 하면 딜레이 얼만지 표현해줄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모델을 디벨롭 할 수 있겠네. 뭐랑 뭐를 인풋 파라미터로 하는, 내가 팬아웃이랑 로직 컴플렉시티만 알면, 로직 타임만 알면 딜레이를 결정해주는 어떤 식이나,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일반해서 말하면 모델, 그거 만들 수 있잖아. 그쵸?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리니어 딜레이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팬아웃이랑 로직 컴플렉시티를 고려해서 딜레이를 결정해주는 모델인 리니어 딜레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팬아웃이 결국 딜레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딜레이의 영향, 딜레이 주는 영향, 팬아웃이 딜레이 주는 영향을 고려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때 딜레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 상황을 그대로 모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팬아웃 1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표시하면 그렇지만, 여기가 K로 사이징이 됐다고 하고, 여기를 팬아웃이 H라고 하면요, 여기 2K 곱하기 몇? H. 여기 몇? K 곱하기 H로 사이징이 됐다고 할게요. 자, 사이징이 됐다는 건 여러분 위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스가, 피모스 위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엠모스 위스 이렇게 되고, 얘도 위스입니다. 여러분, 랭스를 바꾸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스만 보고 사이징을 한다, 위스의 영향만 본다고 해도 크게 일반화를 잃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스에 의해서 팬아웃이 H배가 된 상황을 보고 딜레이의 영향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위스를 많이 바꾸지 랭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랭스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팬아웃 H인 상황에서, 자, 팬아웃이 H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대비 H배 큰 로드를 드라이빙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요 노드의 캡을, 제가 이 노드에 생기는 캡을 피모스 라이징 상황에서는, 요 노드가 라이징하는, Y가 라이징 하는 상황에서는 피모스로, Y가 폴링하는 상황에서는 엠모스로 드라이빙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저 캡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봤더니 자 말씀드렸듯이 페리스틱 캡, 요 로드랑은 상관없이 자기 자신 드라이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페리스틱 캡, 이쪽 방향으로의 캡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로드 쪽으로 바라보는 이쪽 바라보는 게이트 캡 있잖아요. 그래서 저 게이트 캡 부분만 팬아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오른쪽에 의해서 생기는 팬아웃에 의해서 결정되는 딜레이를 F라고 하고, 자기 자신 페리스틱 캡 드라이브 하느라고 생기는 그 페리스틱 딜레이는 P라고 해서 요거 두 개의 합으로 토탈 딜레이를 캐릭터라이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딜레이, 우리 노멀라이즈 딜레이 개념 할 때 사실 딜레이를 노멀라이즈로 표현해도 상관없었잖아요. 왜? 항상 R 곱하기 C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R 곱하기 C로 표현이 가능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그냥 요거는 이제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한 거, 그냥 혹은 그냥 딜레이도 상관없는데요.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됐을 때 F 부분하고 P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그쵸? 그 중에 요 F 부분에만 팬아웃 이펙티브가 들어가겠더라. 예,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 F를 여러분 에포트 딜레이 혹은 스테이지 에포트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은요 페리스틱 딜레이라고 요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에만 뭘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 있고 로드 있을 때, 야, 로드 너 드라이버인 나 대비 몇 배 사이즈야? 라고 하는 팬아웃 있죠. 그쵸? 팬아웃. 자, 그래서 팬아웃을 여러분 제가 요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랭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쓴 건데, 일반적으로 팬아웃 H는 여러분, C 인분의 C 아웃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뭐야? 랭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 대비 너 위스가 몇 배 커? 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C 인분의 C 아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상대적인 위스의 크기 이거 F에다가 고려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고려해줘야 돼? 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P도 당연히 잊지 말고 우리 노멀라이즈 딜레이 구할 때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요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요 스테이지 에포트부터 일단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F부터 보면은, 자, 우리 노멀라이즈 딜레이 얘기할 때 D는 1은 뭘 말하는 거였어요? 팬아웃 원인 인버터 그때 딜레이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뭐가 없을 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하는 게 페리스틱 딜레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우리 뭐로 예상하면 돼요? 뭐로 생각하면 돼요? 페리스틱 없는 경우인 스테이지 에포트 오브 팬아웃 원 유닛 인버터 딜레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걔가 팬아웃 원 인버터를 D는 1에 할당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페리스틱 쪽은 딜레이가 없다는 상황에서 제가 팬아웃 1이 D는 1이라고 하면 팬아웃 2, 팬아웃 3, 팬아웃 4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오직 딜레이가 이쪽 C 로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 로드 쪽의 게이트 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딜레이도 2배, 3배, 4배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D는 팬아웃이 1이면 1이고 팬아웃이 2면 2고 팬아웃이 3이면 3이고 팬아웃이 4면 4죠. 그래서 팬아웃이랑 똑같잖아요. 교수님 그거 유닛 인버터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하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유닛 인버터 아닌 거 써볼게. 자, K배 큰 거 한번 써볼게. 자, 좀 커졌죠? K배 큰 거는 뭐예요? 2K, K입니다. 자, 그리고 뭐야? 팬아웃은 팬아웃 4라고 하면 여기 뭐예요? 8K, 4K 요렇게 생긴 인버터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유닛 인버터 팬아웃 4랑 달라요, 딜레이가? 유닛 인버터는 2K가 아니고 K죠. 2죠. 21, 84. 둘 다 팬아웃 4인데 얘는 유닛 인버터 아닌 K배 큰 인버터의 팬아웃 4. 다릅니까? 여러분 R 곱하기 C가 똑같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는 R이 K배 줄고 R이 K배 줄고요. 그리고 C가 K배 늘어나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딜레이가 결정되니까 이거나 결국 팬아웃에 의해서만 딜레이가 결정되는 거죠. 사이징이랑은 인디펜던트 하네. 야, 그러면 더더욱이 딜레이는 그냥 이 사이징이랑도 상관없고 오직 팬아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딜레이를 그냥 딜레이 중에서 요 F 부분 있잖아. 요 F 부분은 그냥 팬아웃이랑 똑같다. 얘는 그냥 팬아웃이다. 야, 알파벳도 F인데 그냥 팬아웃 아니야? 즉, 제가 만약에 팬아웃을 H라고 하면 F는 그냥 H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했다면 팬아웃 1일 때 기준으로 1이니까 팬아웃 2, 4, 3 이렇게 간다면 그 스테이지 에포트 딜레이 중에서 팬아웃 부분이 고려된 로드 부분만 고려된 그 F는 그냥 팬아웃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되네. 네, 맞죠? 팬아웃 1일 때 1이니까 팬아웃 2면 2니까 팬아웃 3이면 3이니까 그냥 팬아웃 자체를 그냥 F라고 하면 되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죠. 지난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야, 똑같은 팬아웃 4더라도 낸드 2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이거 구해봤더니 요거 2이고 얘는 왜 2여야 되는지 아시죠? 사이징이 요거 2 하면은 얘는 12RC가 아니고 16RC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야, 로직 컴플렉시티도 들어가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요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그냥 단순히 H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D는 F 더하기 P로 나눈 거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거 오른쪽 왼쪽 나눠서 F 더하기 P로 한 거 잘했는데 여기 F를 그냥 단순히 H라고 표현하면 안 돼. 너 그냥 F는 H라고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P도 마찬가지야. P도 분명히 저번에 바뀌었었는데 내가 기억나는데 페러스틱 딜레이도 인버터 팬아웃일 때랑 랜드2 팬아웃 보일 때랑 달랐잖아. 그거 어떻게 고려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팬아웃이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로직 컴플렉시티는 도대체 어떻게 효과가 들어가는데? 라는 거를 여러분 직접 구해보면서 로직 컴플렉시티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인클루드 시켜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F랑 P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F랑 P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둘 다 뭡니까? 팬아웃 4예요. 여기 둘 다 팬아웃 4예요. 자, 그럼 여기서 D는 F 더하기 P 요렇게 될 텐데요. 자, F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F는 앞에서 믿고 구한 4죠. 그쵸? 얘에 의한 요 R, 그게 여기 12Rc니까 여러분 그냥 4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닛 인버터 팬아웃 1 유닛 인버터 딜레이가 3RC였잖아요. 그쵸? 페러스틱 없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D는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 12RC는 4로 그냥 표현 가능해요, 바로. 자, 그다음 P는 여러분 왼쪽으로 바라본 캡인데 요게 위로 2, 그쵸? 밑으로 1이니까 총 3C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3C를 R로 드라이빙 하려니까 3RC. 그래서 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1이니까 F는 1, F는 4, P는 1 이렇게 해서 제가 5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팬아웃 4 딜레이가 5네. 그래서 그 중에 4는 여기 팬아웃 때문에 온 거고 1은 자기 자신 드라이브 하려고 온 거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근데 내가 로직이 더 복잡해졌어. 똑같은 팬아웃 4인데 낸드 2였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F 더하기 P 구해봐. 자, F 어떻게 구해야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R, 아래쪽으로도 R 맞죠? 그리고 R인데 여러분 이쪽으로 캡이 얼마? 16C. 그래서 16RC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RC 대비 3분의 4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3RC로 나누면 16RC를 3RC로 나눠서 쓰셔도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셔갖고 뭐 3분의 16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뭐예요? 12RC였던 게 16C로 바뀌었으니까 12C였던 게 16C로 바뀐 그래서 4배 대비 3분의 4배가 증가한 거 이렇게 쓰셔도 되죠. 자, 그 다음 P 한번 써보겠습니다. P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바라본 캡인데 이쪽으로 2, 이쪽으로 2, 밑으로 2라서 총 6C를 드라이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다가 몇 C? 6C를 드라이브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2배가 됐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몇 배? 2배. 얘는 몇 배? 3분의 4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직접 구해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데 F는 왜 증가했어요? 자, F는 왜 증가했는지 여러분 제가 일단 말로 해볼게요. 야, 84였던 거 네가 R 맞추라고 해서 내가 88로 바꾼 거 아니야. 혹은 여러분 앞단에서 얘기해도 되죠. 너 21이라고 했던 거 22로 바꾸면서 생긴 지금 그 재앙 아니야. 21이었던 거를 내가 22로 바꾸니까 요게 3분의 4로 증가했잖아. 보세요, 여러분 로드캡 쪽으로 또 봐세요. 원래 84만 드라이브 했다는 걸 뭘로 바꾼 거예요? 88로 바뀐 거죠. 그 이유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요거 스택되는 패스가 있어서 스택되는 패스에 의해서 레지스턴스의 증가가 있어서 그거 맞춰주려고 너 사이징 2배 했잖아. 랜드2니까. 그래서 3분의 4 증가한 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그쵸? P는요? P는 2배나 증가했는데 어디서 온 거예요? 야, 내가 물론 그 3분의 4 증가한 거 요거 1이 2 된 것도 있지만 뭐야? 랜드2잖아 너 지금. 인버터처럼 인풋 하나가 아니고 랜드2는 인풋 2개잖아. 그래서 피모스 쪽으로 패럴럴리 2개 연결된 게 있잖아. 그래서 원래 2일이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2 이렇게 돼서 뭐예요? 3이었던 게 6으로 가는 이런 이펙트가 있는 거잖아. 드레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2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그냥 로직이 바뀐다고 해서 페러스틱이나 팬아웃 똑같이 간다는 건 양심 없는 거죠. 양심 있어요? 없는 거죠. 뭐예요? 3분의 4배 게이트 캡 증가한 거. 그리고 뭐예요? 페러스틱 캡 2배 증가하는 거. 이런 효과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요 D는 F 더하기 P라고 쓴 거 조금 리파이닝 해볼게요. 개선해볼게요. 조금 가다듬어 볼게요. 자, 뭐예요? 팬아웃에 의해서 팬아웃에 비례하는 건 알겠어. 그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요 부분만 드라이브하는 캡, 요 부분을 드라이브하는 캡은 팬아웃에 비례해서 그냥 축축축축 증가하잖아요. 그쵸? 착착착착 증가하는 건 알겠어. 그거에 곱하기인 건 알겠는데 앞에서 뭐예요? 인버터냐 랜드2냐 그거에 의해서 랜드2냐에 따라서 12RC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팬아웃 4에서 16RC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F를 그냥 H라고 하지 말고
F를 뭐라고 한 거예요? GH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G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G 로직은 예를 들면 인버터는 1인데, 자, 인버터면 1인데, 낸드 투면 3분의 4라고 쓸 거야. 라는 소리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P는 그냥 P라고 쓰면 안 돼. P 로직의 컴플렉시티를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냥 P라고 쓰지 말고 P 로직이라서 저 P는 로직 게이트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그래서 낸드2는 6이 되는 거고, 낸드2는 2가 되는 거고, 그냥 인버터면 1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써줘야 되네. 자, 그래서 D는 GH 더하기 P 요렇게 써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팬아웃 아는 거에다가 앞에다 뭐 곱해주는 거야? 로직 컴플렉시티를 고려해준 파라미터인데요. 자, 그게 바로 로지컬 에포트라고 부르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G가 뭐다? 로지컬 에포트예요. 자, 그래서 이 로지컬 에포트는 어디서 온 거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게이트 캡 인크리즈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2일이 2가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커런트 그거 맞춰주려고. 이펙티브 레지스턴스 맞춰주려고 내가 2일이었던 게 2가 된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데피니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유닛 인버터 대비, 자, 혹은 여러분, 자, 인버터 대비 내 낸드2가 똑같은 커런트를 흘려주기 위해서, 위든 아래든, 풀업 커런트든 풀다운 커런트든, 위든 아래든 똑같은 커런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이징 되었을 때, 그쵸? 사이징 되었을 때, 그래서 똑같은 아웃풋 커런트를 흘려주기 위해서 사이징 되었을 때, 누구랑? 인버터랑 똑같은 커런트를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 사이징 되었을 때 게이트 캡의 비율. 예, 그게 몇이야? 3대4 맞잖아. 교수님, 그러면 자, 낸드2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여기 20 그리고 여기 20 이렇게 된 거는요. 왜 20이 된 거예요? 원래 여기 뭐였으니까 20, 10이랑 똑같은 커런트를 딜리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얘도 여러분 그 캡 비율 구해보시면 20 더하기 10분의 인버터 캡 분의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이트 캡은 20 더하기 20이죠. 그러니까 얘도 3분의 4예요. 그러면 낸드2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3분의 4예요. 아시겠죠? 내가 특별한 어떤 주의사항이 없는 한,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 내가 위에랑 아래가 요거 똑같은 커런트를 흘려주기 위해서 위에랑 아래를 2대1로 했어. PN 레이시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홀 모빌리티랑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2대1로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걔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인버터랑 똑같이 커런트를 딜리버 해주기 위해서 사이징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버터랑 이 인버터 비교하지, 이 낸드2랑 이 인버터 비교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쵸? 양심 없는 거죠. 얘네 둘이 똑같은 거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4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피니션 잘 보시면 G는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 C 게이트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원래 인버터. 그래서 똑같이 언제 똑같은 아웃풋 커런트를 딜리버 할 수 있을 때, 그때 게이트 캡의 레이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낸드2는 3분의 4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팬아웃을 넣어주면 그러면 H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낸드3 어떻게 돼요? 낸드3 한번 해보세요. 낸드3 어떻게 돼요? 위에는 얼마예요? 2죠. 2잖아. 위에는 2잖아. 낸드3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리고 밑에는 몇이어야 돼요? 엠모스 3개가 이렇게 스택돼야 되는데, 요게 인버터랑 똑같은 커런트를 딜리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2, 1짜리랑 얘랑 똑같은 커런트를 딜리버 하려면 여기가 3, 3, 3이어야 되죠? 그러면 몇이에요? 원 인풋 노드의 게이트 캡 비율이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낸드3는 3분의 5가 돼요. 낸드4는요? 3분의 6 되겠지. 얘가 4, 4, 4니까. 자, 노아2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노아2는 어떻게 돼요? 피모스가 스택되고 엠모스가 이렇게 패러럴한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인버터가 2대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가 얘랑 똑같은 커런트를 내려면 여기 4, 4,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거 하나 이쪽으로 바라보는 캡이랑 이쪽으로 바라보는 캡이랑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 되죠. 그래서 노아2의 로지컬 에포트는 3분의 5예요. 노아3 3분의 7, 노아4 3분의 9니까 3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지컬 에포트의 각각 게이트의 로지컬 에포트를 그 과정과 함께 구해라 하면 여러분 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G를 결정한 거를 여기다 곱해서 써주면, 팬아웃만 알면 이제 뭐야, 팬아웃이랑 로직 게이트 타입 알면은 F 부분은 최소한 내가 딜레이 부분에서 F 부분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P는요? 패러스틱 딜레이는요? 패러스틱 딜레이, 이 패러스틱 딜레이를
보니까 또 직접 구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래 여기 2, 1이었던 게 2, 2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요 오른쪽은 상관없어요. 오직 페라스틱을 왼쪽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P가 1이었던 게 이쪽에서 P는 1이었잖아요.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하면 3RC니까 P는 1이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P는 6RC라서 2로 바뀐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낸드 3면 어떻게 될까요? 낸드 3?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 몇 개 달려요? 위에 3개 달리죠. 그쵸? 밑에 하나 달리죠. 그쵸? 그럼 뭐예요? 2, 3이라서 총 몇이에요? 캡이 몇이에요? 캡이 9잖아요. 그럼 9RC죠. 페라스틱 딜레이가. 그럼 얘 얼마예요?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하면 3대죠. 여러분 낸드 3에서는 제가 이거 안 그린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피머스 3개가 이렇게 위에 패러럴하게 달리고, 그쵸? 밑으로 뭐예요? 낸드가 3개가 이렇게 스택돼서 달리나 요거 하나만 아웃풋캡에 영향을 줘서 페라스틱 딜레이로 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 2, 2, 3이니까 총 9RC라서 페라스틱 딜레이 노멀라이즈로 표현하면 3 맞죠? 낸드 4는요? 여러분 해보세요. 위에 2가 4개, 밑으로 4 하나, 총 몇 개입니까? 8 더하기 4 해서 12RC니까 P가 4 되는 거예요. 얘 P는 3. 노아3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3 위에 몇이어야 돼요? 4도 안 되고 666이죠? 그쵸? 위에 666이고 밑으로 뭐예요? 1자리 3개 달리네? 그쵸? 111.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맨 밑에 있는 애만 보고 요 3개는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9RC니까 어떻게 돼? 9RC는 여러분 P는 3이죠. 얘 해보세요. P는 4 나올 거예요. 노아2 해보세요. 뭐야? P는 2 나올 거예요. 왜? 밑으로 2개 1. 이렇게 패러럴한 거 1. 그리고 위로 4 하나가 뭐예요? 결국 요 아웃풋에서 페라스틱 캡으로 재지는 거잖아요. 그쵸? 요 멀리는 4는 안 보이고. 그럼 뭐야?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RC니까 P로 표현하면, 노멀라이즈 표현하면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낸드랑 노아가 로지컬 에포트는 차이가 있지만 페라스틱 딜레이는 똑같죠? 그래서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G, 로지컬 에포트를 구한 거고 얘는 P, 페라스틱 딜레이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N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딜레이 있을 때, 어떤 게이트 있을 때, 자, 노아2가 어떤 낸드2를 드라이브를 해요. 근데 제가 H를 알아요. 여기 사이징 대비 여기 사이징을 알아요. C 인분의 C 아웃 사이징을 알아요. 여기 C 인. 한 인풋만 보는 거예요. C 아웃. 그래서 그 H 알면 뭐 알아요? 노아2의 로지컬 에포트 얼마? 3분의 5. 거기다가 뭐 곱해요? H 곱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스테이지 에포트잖아요. 거기다 뭐 더해? P 더하면 노아2니까 2.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배짜리였다. 혹은 여러분 9배짜리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딜레이가 17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멀라이즈 딜레이 알면 그냥 다 아는 거지. 여러분 RC는 그냥 약속된 값인데. 그쵸? 3RC는 약속된 값인데 노멀라이즈 딜레이 알면 다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들 간의 딜레이를 여러분 로지컬 에포트를 알면서 구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요렇게 딜레이 표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팬아웃에 어떻게 돼요? 팬아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G 로지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긴 뭐예요? 페라스틱 딜레이에 따라서 Y절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로축이 뭐야? 팬아웃이고 H 그리고 세로축이 뭐예요? 토탈 딜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GH 더하기 P 리니어하죠. 팬아웃에 대해서. 근데 리니어한 기울기가 로지 컴플렉시티에 따라 바뀌고 Y절편은 P에 따라 바뀌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리니어 딜레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리니어 하잖아요. 팬아웃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드라이브라는 컨셉을 정의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시스템 설계한다고 해보세요. 팬아웃이 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회로를 설계할 때 인버터 그냥 단일 사이즈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거를 미리 설계를 해놓고 걔를 갖다가 붙여가면서 설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왜 좋은데요, 교수님?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징이 다양하게 똑같은 낸드2나 똑같은 인버터 혹은 똑같은 노아2라도 전부 다 뭐예요? 사이징이 다 다르게 이렇게 다 다르게 존재할 수 있고요. 걔를 다 설계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1X 인버터라고 부르면 얘 기준으로 얘는 몇이에요? 인버터? 2X 얘는 8X 얘는 12X. 그래서 제가 얘를 드라이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유닛 인버터 대비 몇 배 크냐? 그러면 낸드2도 노아2도 여러분 기본 사이즈가 있겠죠. 이게 노아2 1X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3x짜리 노아2. 그 기본 사이즈 대비 몇 배 크냐죠. 기본 사이즈는 누구랑 똑같이 정해지는 거예요, 보통. 요 유닛 인버터랑 풀 업, 풀 다운 커런트가 똑같이 되도록 매칭된 다음에 그거 대비 몇 배냐라로 제가 3x 드라이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6x. 그래서 얘는 드라이브가 6이에요. 얘는 드라이브가 몇이에요? 8인 거고. 8짜리 인버터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낸드2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이즈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드라이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낸드2 인데 8x짜리 있습니다. 요거 웬만한 큰 거 필요하면 요거 갖다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드라이브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 G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요거 있을 때 이거 G 3분의 5잖아.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인버터랑 똑같이 커런트를 흘리려면 얘가 게이트 캡이 인크리즈가 몇 배가 돼야 되는지 그걸로 G를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G 알고 요거 G 알죠? 이거 얼마예요? 구해봤더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5, 3분의 4고요. 자, 요거 대비 요거 H가 몇 배인지 여러분 요거 사이즈, 요거 트랜지스터 사이즈 조절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뒤에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뀔 거고 얘 P 얼마예요? P2고 얘도 P2죠. 그래서 토탈 딜레이 구하면은 여기도 이제 H2 여기 뭔가 달린 거 알 거고. 그럼 토탈 딜레이 구하라.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딜레이 구하실 수 있죠. 야, 그럼 뭐야? 여러분 이제 뭐예요? 패스에서 우리가 딜레이 구할 수 있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 로지컬 에포트랑 패스틱 딜레이를 적용해서 패스 딜레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어떤 상황에 있을 게 많냐면 보통 펑션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펑션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풋 뭐뭐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도록 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더하기면 더하기, 곱하기면 곱하기 이런 거 수행해. 내가 뭐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도록 그 로직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펑션이 정해져 있다는 건 복잡한 어떤 로직 관계는 인풋 대 아웃풋 로직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복잡한 패스들을 안에 가운데를 사이징을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다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로직이 똑같고 펑션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에 그 게이트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텐데 그 게이트들 사이징은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인풋이 이렇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풋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 드라이버 내가 그 인풋을 받아서 야, 너 파이널 콜 여기다가 결정해야 돼. 아웃풋. 그래서 얘를 1 혹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나오는 로직은 내가 이미 알려줄게. 자, 로직 알려줄 테니까 이런 인풋들 받아서 로직 한번 구현해봐. 근데 사이징은 네가 알아서 해. 이 소리예요. 그래서 로직은 정해져 있는데, 야, 너 이 내부에 있는 게이트들 사이징 어떻게 할 거야? 즉 미스들 어떻게 결정할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사이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 그 딜레이 바뀌는 거 여러분 뭘로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로지컬 에포트랑 리니어 딜레이 모델 이용해서 여러분 딜레이 표현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표현된 딜레이가 최소가 되도록 사이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로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로직이 있을 때 낸드2 하나, 노아2 하나, 인버터 하나 이렇게 추가로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야, 일단 연결했는데 요거 사이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인버터에 처음에 1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인버터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제가 인버터 쪽으로 바라봤을 때 상대적인 게이트 캡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10이면 뭐 예를 들면 6.67, 3.33 이렇게 된 거예요. 인버터 낸드랑 피모스랑 엠모스가. 근데 편의상 그냥 단순히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0으로 사이징된 인풋 캡, 그래서 C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10 있고 내가 여기를 X 정하고 Y라고 정하면 여기서 펜아웃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10분의 X 되죠. 그리고 여기서 펜아웃은 X분의 Y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펜아웃은 Y분의 Z 되죠. 그리고 여기서 펜아웃은 이게 최종적인 상대적인 킥값이라고 하면 20이라고 하면 Z분의 20 됩니다. 자, 그러면 총 패스 딜레이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야, G1H1 더하기 P1 그리고 G2H2 더하기 P2 G3H3 더하기 P3 그리고 뭐예요? G4H4 더하기 P4 이런 식으로 총 패스 딜레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소문자로 썼는데 걔는 각각 스테이지 딜레이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총 패스 딜레이니까 크다는 의미에서 라지 D를 써서 대문자 써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위에 우리 인풋이 10이고 C인이 10이고 Cout이 20인 거까지 고려하고 가운데를 제가 X, Y, Z 해서 여러분 저거를 X, Y, Z랑 10 20 요런 걸로 표현해서 총 토탈 패스 딜레이 계산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써볼게요. 근데 인버터가 G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얘 1이고 그러면 뭐야? 10분의 X, P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실 때마다 절대 외워서 쓰지 마세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5 x분의 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얘는 3분의 4 y분의 z 더하기 p3는 2죠. 그 다음 p4는 뭐예요? 3분의 얘는 g 얼마? g의 1이죠. 그러니까 1 쓸게요. 그냥 1이라고 하고 h4가 z분의 20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뭐예요? 요거에 한해서 여러분 딜레이가 x랑 y랑 z랑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내가 x, y 어떻게 정하에 따라서 이 패스 딜레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x랑 y랑 z를 정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좀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자, 제가 요 안에 H1, H1, H2, H3, H4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의 뭐는 일정해요? 곱은 일정하잖아요. 그쵸? 얘 곱은 뭐로 일정해요? 10분의 20으로 일정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국 파이널 골 20이고 내가 여기 처음 인풋 10이니까 10분의 20인 건 요건 일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이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가운데서 사이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랑은 인디펜던트 하게 토탈 패스 레벨에서 패스 단계에서 패스 측면에서 펜아웃을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라지 F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G1, G2, G3, G4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로직이 결정돼 있잖아요. 어떤 펑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결정된 거잖아요. 아, 교수님 여기 인버터 2개 더해도 로직 똑같은데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G들을 다 곱한 거는 뭐예요? 얘도 다 곱해서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터 추가되는 거는 여러분 요 G를 곱하기 하는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G의 곱은 여러분 역시 뭐예요? 로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G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른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이징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토탈 G의 곱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패스 레벨에서.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다 뭐예요? G랑 H, 대문자 G, 대문자 H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에를 설계하시는 간에 상관없이 설계라는 건 여러분 사이징이에요. 사이징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인 거죠. 그래서 다 곱하기 한 거엔 얘는 얼마예요? 9분의 20은 항상 여러분이 사이징 어떻게 하냐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안 변하는 요 패스 레벨 파라미터를 제가 실제로 정의해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뭐예요? 패스 일렉트리컬 에포트. 여러분 아까 그냥 하나는 스테이지 일렉트리컬 에포트 그냥 혹은 그냥 일렉트리컬 에포트라고 했는데 패스 팬아웃이라 그래서 전체 패스의 인분의 아웃을 패스 레벨에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패스 팬아웃 혹은 패스 일렉트리컬 에포트는 라지 H는 저렇게 결정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패스 레벨에서 로지컬 에포트는 G 전부 다 스테이지의 로지컬 에포트 다 곱한 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스테이지 에포트 대신에 패스 에포트 갖다 쓰셔도 되죠. 혹은 패스 에포트 딜레이 요렇게 F 요렇게 요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요거 앞에는 두 개는 약간 됐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G랑 H 했는데 F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쵸? 그래서 G랑 H 곱해서 총 패스 에포트라는 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여러분 F가 여러분 그냥 G 곱하기 H 요런 그냥 이니셜 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왔는데 실제로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정확히 정의가 뭐냐면 라지 G 곱하기 라지 H가 아니고 각각의 패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각각의 패스에 있는 F들을 전부 다 곱한 거예요. 즉 뭐예요? 여기 F 얼마예요? G1 H1 그리고 얘는 G2 H2 얘는 G3 H3 요게 다 F들만 골라낸 거잖아요. P 빼고 그쵸? P 제끼고 전부 다 요것들을 다 곱한 걸 제가 F라고 한 거예요. 라지 F. 그럼 얘 라지 G 곱하기 H 아니에요? 그냥? 맞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안 맞는지 제가 바로 이 F들의 합이에요. 그쵸? 이 경우에는 맞는데요. 회로가 일반적인 회로에서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즉 라지 F 요렇게 정의된 걸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G 곱하기 H로 쓸 수는 없어요. 왜요? 그래 보이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오른쪽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서 H 얼마예요? H 얼마예요? 5분의 30이죠. 그리고 여기서 H 얼마예요? 15분의 9니까 15분의 90이니까 6되죠? 얘도 6이죠? 예, 그렇죠. 굳이 저렇게 같은 값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G는 얼마예요? 여기서 GH는? 여기서 GH, 즉 F는 얼마예요? 6이잖아요. 얘는 자, 이 패스 쪽으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얘도 GH 6이잖아요.
맞죠? 맞죠? 자, 근데 뭐예요? 요 F1, F2, F1 곱하기 F2 이게 얼마예요? 36인가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자 H 한번 구해보세요. 라이즈 H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90. G는 1이잖아요. 자, 여기 얼마예요? 36이 아니고 18이네요. 2 곱하기 1 곱하기 18에서 36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이죠? 이렇게 구한 게 실제 정의일 텐데 내가 G, 라지 G랑 라지 H를 곱할 수가 없어요. 곱해서 그 라지 F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할 때는요. F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5만 해줬어야지 5분의 15만 해줘야 요 H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H에는. 그쵸? 이 라지 H에는 여기서는 5분의 15 곱하기 15분의 90 해서 토탈 H 구할 때 요 5분의 90은 5분의 90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5분의 15랑 15분의 90 돼서 요거 약분돼서 5분의 90이 남아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스몰 F 구할 때 중요한 스몰 H는 여기도 중요해요. 그쵸? 우리가 보고 있는 패스 말고도 이렇게 중간에 브랜치로 나눠지는 부분 있죠. 쟤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줘야 돼요. F를 구할 때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중간에 브랜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주는 파라미터가 추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패스 말고 관심 없는 패스에 대한 캡을 고려해준 중간에 브랜칭 에포트라는 거를 각각 스테이지마다 결정해서 여기는 브랜칭 에포트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브랜칭 에포트 있으면 또 거기는 또 브랜칭 에포트 얼마 되도록 고려해줘서 걔네들을 다 곱한 걸 패스 브랜칭 에포트로 고려해주고 걔를 G랑 H 외에도 곱해줘야 토탈 라지 F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라지 F는 토탈 패스 F들을 전부 다 곱하기 해서 구한 건데 얘를 G랑 H의 곱으로 구할 수는 없고 여기다 반드시 B를 곱해줘서 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브랜치에서 예외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F, 라지 F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딜레이 보세요. 자, 전체 패스 에포트는 요렇게 결정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요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쵸? 요건 GH 합이고요. 요건 패스 P의 합이에요. 그쵸? 앞에서 볼게요. 얘네 동그라미 친 것들 합이랑 제가 동그라미 치지 않고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의 합이랑 나눠서 표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 가능하네요. 그쵸? 요 F, P 요거 나눠서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부분을 제가 패스 에포트 딜레이라고 할게요. 요 앞부분은. 그쵸? 그리고 얘는 패스 페라스틱 딜레이라고 해서 요렇게 나눠서 표현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패스 에포트 딜레이는 여러분이 사이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안 돼요? 앞에서 보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뭐만 사이징에 영향을 받아요? DF만 사이징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럼 저 DF가 결국은 사이징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분이 사이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DF가 바뀌니까 저 DF를 미니마이징 하도록 사이징 하는 게 중요한 거 맞죠? 그쵸? 그럼 저 DF만 집중해서 얘를 미니마이징 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예요? DF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각각의 GH들의 합이에요. GH들의 합이에요. G1H1, G2H2, G3H3 얘네들의 합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사이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G1, H1, G2, H2, G3, H3의 곱 있죠. 이것들의 곱. 만약에 브랜치가 있으면 여기 브랜치가 들어가죠. 즉 얘네들의 곱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건 전부 인풋 아웃풋 레벨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 브랜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바뀌는 거지 사이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징에 따라서 라지 F가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F가 사이징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F 전체의 곱 있죠. 전체의 곱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는 거죠. 뭐? 야, 나 요 F들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어. 뭘 조절해서? 요 X, Y, Z를 내가 잘 조절해서 이 DF를 최소화하고 싶어. F들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어. 자, 근데 뭐야? F들의 곱은 일정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F들의 곱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항상 일정해. 근데 뭐야? F들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어.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여러분이 푸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 sum of number를 최소화하고 싶어. 근데 뭐야? 걔네들의 프로덕트는 항상 일정한 상황에서.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X랑 Y랑 곱은 일정해.
x랑 y 곱 일정해. 자, xy 곱하기 3을 일정해. 그럼 x 더하기 y의 최소값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구하실 수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심지어 뭐야? 얘네들이 양수야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수면 x 더하기 y는 나 이거 알고 있거든. 여러분 딜레이 다 양수니까 이거 쓰셔도 되죠. 그럼 등호 언제 결정되는 거 알고 있어? x랑 y랑 같을 때 결정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일반화해서 n개에서도 일반화 가능해요. 엄청 쉽게 가능해요. 여러분 로그 함수 쓰셔서 컨벡시티 이용해서 가능하거든요. 이거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f가 n개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우리가 쫙 합한 거는 언제 미니마이즈 돼? 만약에 요게 일정하다면, 컨스탄트하다면, 그럼 뭐예요? 얘네가 다 똑같을 때, F1, F2, F3, F4, F5, F6, Fn까지 다 똑같을 때 전체 F의 합이 미니마이즈가 돼요. 여러분 산술 기하 이변수에서처럼 다변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각각의 F를 다 똑같이 맞추도록 사이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즉 각각의 GH가 전부 다 똑같이 되도록 뭘로 내가 전체 F를 n분의 1 한 걸로.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F가 뭐였는데 요거 fi 한 건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지려면 각각이 전부 다 뭘로 요거의 n승으로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i는 1부터 n 스테이지까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똑같이 해서 그들의 곱이 라지 f가 되게 하려면 각각은 요 n의 n분의 1 제곱근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핵심이에요. 각각 게이트 사이징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이 각각의 사이징이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g 곱하기 h가 모든 스테이지가 다 똑같도록 사이징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니멈 패스 딜레이 어떻게 결정된다?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사이징 몰라도 되고 n 알고 여러분 f 알고 p 알면 그냥 바로 대충 이거 최소 딜레이 이 정도 나오겠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이징하면 이 정도까지 미니멈 되겠네 라는 거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패스가 있어요. 이런 패스가 있는데 야, 너 x랑 yz 사이징 잘해갖고 요거 미니멈 딜레이 되도록 x랑 yz 사이징 해봐. 그럼 여러분 이런 이슈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서킷 디자이너라면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구하셔야 돼요? F 구하셔야 되죠. 바로. 왜? 우리 뭐 구하는 걸로 달려가야 되니까. 요거 구하는 걸로 달려가야 되니까. 그치? 먼저 F 구하셔야 되는데 B, G, H 구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자, B 얼마입니까? 여기서 B 얼마예요? 하나, 둘, 3배잖아요. B는 3. 자, 그래서 B부터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B 3, 여기서 B 2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나오죠? 자, G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낸드2 얼마? 3분의 4. 낸드3 얼마? 3분의 5. 노아2 얼마? 3분의 4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낸드2, 이게 낸드3, 이게 노아2예요. 3분의 5죠, 노아2는. 자, 그 다음 H는 여러분 뭐예요? 8분의 45.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곱해볼게요. 예. BGH 얼마? 6 곱하기 3의 3승,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쵸? 그리고 여기 2의 3승, 제가 이렇게 쓰는 있어요. 소인수분해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6을 여기 3, 3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는 2의 3승 약분, 3의 3승 약분, 5의 3승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3스테이지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됩니까? F는 자 125를 5의 3승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에포트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G 얼마? 자, X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GH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마? 3분의 4 곱하기 8분의 X. 이게 5여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여러분 X 구하실 수 있어요. X 어떻게 돼요? 구해볼까요? 계산기로. 자, 이거 식부터 간단히 하고, 자, 저거 X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자, X는 5 곱하기 요거 이렇게 나눠서 2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뭐 할 필요도 없네. 계산기라니. 자, 뭐예요? X는 30 나오죠, 바로. 이렇게 사이징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GH 얼마여야 돼요? GH 여기서 3분의 5 곱하기 X분의 Y인데 X가 30이잖아. 30분의 Y. 요것도 5여야 된대. 그럼 Y 얼마여야 돼요? 90 나오죠. 그래서 Y는 또 90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이징 하실 수 있다? 예, 가능하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이징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딜레이 어떻게 돼요? 노멀라이즈 딜레이는 F가 몇 개? 3개. 그리고 P는 여러분 각각 구하셔서 시그마 다 서메이션 해줘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5 얼마? 15 더하기 맨 앞에 패스 딜레이 2 페레스틱 그 다음 거 페레스틱 얼마? 3 그 다음 페레스틱 얼마? 2 해서 15 더하기 3 더하기 6 8 해서 23 뭐야 이것도 틀렸지 22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22가 된다라고 여러분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네. 예, 미니마이징 딜레이 하는 거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스테이지에서 뭐가 되도록 F가 일정하도록 GH가 일정하도록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착각이 뭐예요? 야 내가 요거 X 사이징 무조건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딜레이 커지는 거 아니야? 딜레이 줄여들 쓰는 거 아니야? 왜? 야 I가 W에 비례하잖아. 야 커런트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내가 위스 엄청 크게 해. 막 100, 200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야 100, 200 이렇게 늘리면 이 팔이 감당해야 되는 로드는 어떡하라는 거죠. 그쵸? 물론 네가 Y 이거 있잖아. 네가 Y 드라이브 할 땐 좋겠지. 네가 100, 200 커지면은. 근데 어떻게 돼? 어느 순간 너무 과해지면 선 넘는 거죠. 팔이 200이나 100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W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서킷이 더 빨라진다? 그거 대표적인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절한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F가 같아야 된다. 즉 GH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발견하고 엄청나게 회로 설계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맹신할 정도로 해서 사이징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징이 실제로 거의 최소 딜레이 나와서 되게 서킷이 잘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패스 딜레이 고려했을 때 너무 크면 또 안 좋은 이유보다 내 앞에도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지점에서 옵티마이즈 되는 옵티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뒤에다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버터를 달면 인버터는 로직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인버터 2단 달면 어때요? 뒤에다 인버터 2단 단다고 해서 전체 서킷 로직이 안 바뀌죠. 근데 인버터 2단을 단 상태에서 제가 다시 옵티마이즈를 해보면 그럼 또 X랑 YG가 최소 딜레이 되는 사이즈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인버터 2단 더 있으니까 무조건 더 느려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인버터 2단을 더 달면요 여러분 각각 스테이지가 감내해야 되는 로드 각각 스테이지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캡의 밴아웃이 작아지는 거죠. 이펙티브한 밴아웃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각각 스테이지가 더 일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 내가 엄청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지 3개가 할 때보다 스테이지 5개가 할 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요거 노멀라이즈 딜레이 어떻게 구하세요? NF 더하기 P 하면 되죠. 라지 P. 그쵸? 얘 얼마예요? 얘는 NF 더하기 P, F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N이 각각 1, 2, 3, 4고요. F가 어떻게 돼요, 얘는? 다 G가 1이니까 여러분, F를 그냥 H로 보시면 되죠. 64, 8, 4, 2.8이 돼요. 각각 스테이지 F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D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저거 딜레이 구해보면, 얘 딜레이 얼마예요? 65죠. 얘는 딜레이 얼마예요? 18이에요. 그쵸? 자, 이건 로직을 일단 무시하시고 여러분 여기 15 여기 얼마? 15.3 어때요? N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딜레이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과한 거를 이 1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어때요? 1보다는 1 한 놈이 하는 것보다는 세 놈이 좀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딜레이가 빨라지죠. 이거 몇 배나 빨라지는 거야 도대체? 저 4배 이상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N 있죠. 전체 스테이지 개수 걔도 여러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내가 베스트 넘버를 추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딜레이 있을 때 여러분 로직 있을 때 로직 정해지고 나면 제가 여기 추가 인버터 다는 거는 로직을 바꾸진 않잖아요. 교수님 인버터가 홀수계로 들어가면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일단 짝수계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 홀수계로 넣어도 여기 로직을 잘 조절하면은 전체 로직을 안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n개를 추가해도 로직이 전체 로직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n도 프리 베리어블로 놓는 거예요. n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고 저 n도 우리가 정해야 될 어떤 타겟 파라미터, 목적 파라미터로 놓고
그 n까지 잘 조절해서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원래는 그냥 n1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로직 단순하게. 그래서 스몰 n1으로 회로를 잘 설계했더니 야, 거기다가 라지 n- 스몰 n개의 인버터를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더 빨라질걸?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로직을 구현했다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딜레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바로 어떻게 돼요? 전체 F, 그때 옵티멀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N이 스테이지가 1일 때, 스테이지 2일 때, 죄송합니다. 이거 라지 N으로 쓰겠습니다. 스테이지 전체 개수가 1일 때, 2일 때, 뭐 100개일 때, 각각의 경우에 옵티멀한 딜레이를 구하실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F 구한 다음에, 그거를 100 루트 F에서 거기다가 100 곱해가지고 더하기 P 이렇게 구하시면 되잖아요. 50일 때도 어떻게 돼요? F 50 더하기 P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0 곱해가지고 그쵸? 50제곱근. 그러니까 스테이지별로 다 뭐예요? 각각의 옵티멀들이 있어요. 그쵸? 자기만의 최소값들이 다 있는데 걔네들 중에 최소값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버터 추가해서 딜레이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1의 엑스트라 인버터를 추가를 해서 로직을 구현했을 때 딜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표현하자면 요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때 내가 추가했을 때 F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F는 여러분 변합니까? 인버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안 바뀌죠. 그래서 원래 스몰 n에서 F가 결국은 라지 n에서 스몰 n1에서 구한 요때 F가 요때 F, 요때 G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요때 B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똑같아요. 계속 F예요. 자, 그래서 그때 내가 스몰 n1에서 구한 이 뒤에 엑스트라 인버터 없을 때 구한 F, B, G, H 전부 다 뭐예요? 다 그게 제가 요거 n-n1개 엑스트라 인버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패스랩에서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F는 제가 n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파라미터가 아니고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얘는 바뀌는 거죠. 그쵸? F의 n제곱근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파이널라이즈 해서 총 라지 n 스테이지로 인버터 추가까지 해서 총 라지 n 스테이지로 회로를 구현했다고 했을 때 딜레이가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앞에는 총 n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원래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예요? 내가 P 인버터에 n-n 라지 n 빼기 스몰 n1의 인버터를 추가를 했으니까 이만큼의 패러스틱 딜레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만큼의 패러스틱 딜레이가 추가되지는 바람에 하필 뭐예요? 라지 D가 요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 어때요? 얘는 인버터의 추가 여부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 패러스틱은. 그쵸? 그래서 저 부분 라지 P라고 하고 얘는 항상 일정하죠. 그쵸? 그래서 인버터 추가하는 대로 얘는 그냥 그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스틱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인버터를 추가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감소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인버터를 추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도 어땠어요? 여러분 패러스틱은 여러분 1, 2, 3, 4 뭐예요? 제가 인버터 계속 추가할 때마다 그냥 증가돼요. 근데 앞에 부분 뭐예요? n 곱하기 f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쵸? n 곱하기 f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곱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쵸? n이 3일 될 때까지는. 심지어 이때도 n 곱하기 f는 더 작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f가 작아지는 효과 때문에 토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n을 추가했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최적의 n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를 이렇게 표현된 식을 라지 n으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했다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봤더니 이때 로우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요건데요. 여러분 P 인부에다가 1 넣고 이거 1 마이너스 로그 요거는 0 되는 로우 값 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구하죠. n 대신에 로우로 바꿔서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못 구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뉴머리컬리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 이제 컴퓨터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클로즈 폼으로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머리컬리 풀면 자, 로우가 대략 3.6
다시 말해서 뭐예요? 스테이지 에포트. 매 스테이지 에포트가 3.6 정도 되는 거기서 뭐예요? 옵티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때요? 내가 n을 정할 때 뭘 정하는 거예요? n을 정할 때 n이 언제일 때 딜레이가 최소가 돼? 그렇게 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로우로 방정식을 바꿔서 로우를 어떻게 하면, 즉 각각 스테이지 에포트, 매 스테이지 에포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가 앞에서 구한 f 해시잖아요. 그게 언제일 때 전체적으로 n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3.6이 되도록 사이징을 하면 3.6이 되도록 사이징도 하고 그거 되도록 인버터를 구해주면 그거 되도록 인버터 추가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딜레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서킷 디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스테이지 에포트가 각각 스테이지에서 대충 여러분 4가 되도록 하셔도 큰 차이 없어요. 3.6이든 4든 큰 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구해보면은 로우가 2.4에서 로우 6까지 뭐 한 15%밖에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3.6이나 4나 거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4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아웃 4로 정한다 그래요. 얘를. 교수님 스테이지 에포트 4 아닌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스테이지 에포트가 4가 되도록. 근데 여러분 스테이지 에포트가 뭔데? G 곱하기 H가 4잖아요. 그래서 얘가 4가 되도록. 근데 인버터가 사이징이 많으니까 여러분 얘를 1 혹은 낸드 2 해봤자 3분의 4 노아 2 해봤자 3분의 5니까 거의 1에 가깝다고 해서 4나 3. 그래서 팬아웃 입장에선 3이나 4가 되도록 사이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최적의 딜레이를 갖는 사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팬아웃 4 얘가 바로 사이징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회로 설계하시게 되실 때 저기를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팬아웃 4 GH가 4가 되도록 사이징 해주시면은 그리고 그렇게 사이징 되도록 해서 쭉 패스가 이어지도록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인버터를 추가해 주시면 그게 바로 최소 딜레이를 갖도록 사이징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포트 16 데코더가 있어요. 포트 16 데코더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데코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드 디코딩 하는 거 있잖아요. 디코딩 하는 건데 여러분 디코딩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디코딩이라는 건 여러분 되게 사람이 보기 어렵게 쓰여진 코드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드죠. 그쵸? 여러분 코드는 암호 같은 거잖아요. 그 암호를 해석하는 게 디코더예요. 그러니까 포트 16 디코더는 뭐냐면 0010 이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0110 이러면 잘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해석하기 쉽게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몇 번째인데? 야, 이거 몇 번째인데? 6번째요. 라고 해서 총 16개 중에 여기만 1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총 16개 중이니까 00 이렇게 해서 자 뭐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인지 한 번에 딱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000번째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6번째면 여러분 밑에서 6번째면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인데요. 아니에요.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회로는 여러분 총 몇 가지 인풋이 가능한 거예요? 0000 네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네 빛 인풋이 0000부터 1111까지 가능한 거고 이거를 16빛짜리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앤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죄다 0이고 맨 밑에만 1이 나오는 거고 0110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맨 위에가 1 나오고 죄다 0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가 데코더인 거고 포트 16 디코더는 여러분 오른쪽과 같이 A가 있을 때 A에 대해서 A3, A2, A1, A0 자 A3, A2, A1, A0 이렇게 생긴 로직을 Y15부터 Y0까지 혹은 여러분 여기는 워드라인이라고 돼 있는 WL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WL 15부터 0의 총 16빛으로 바꾸는 로직을 한번 설계해 봐라. 자, 요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AND4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AND4를 구현하는 거예요? AND4를 구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자, 워드라인 0은 언제만 1이 되고 전부 다 나머지는 0이에요. 워드라인 0은 언제만 1이 되는 거냐면, A가 0, A3도 0, A2도 0, A1도 0, 그리고 A0도 1, 다 0일 때만 1이 되는 그런 AND4를 구현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넷 다 0일 때만 1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워드라인 0은. 그쵸? 워드라인 1은요. 워드라인 1은 어떤 경우에만 1이 되는 거예요? A3, A2, A1,
A0 요거일 때만 1이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AND4죠. 그래서 AND4 여러분 요렇게 8가지 인풋이 어베일러블 할 때 얘네들을 적절하게 연결해서 AND4로 연결해서 워드라인 0부터 워드라인 15까지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AND4예요. 여기 AND4. 네, 그래서 여기 10으로 일단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결정돼 있고요. 자, 여기가 여러분 아웃풋이 96이라고 해볼게요. 10으로 들어가서 96으로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AND4를 여러분은 사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ND4를 어떻게 사이징 하냐에 뿐만 아니고 어떻게 디자인 하냐로까지 제네럴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런데? 여러분 결국 뭐예요? AND도 여러분 인버터를 막 무한대로 엑스트라 인버터를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사이징하는 방법이, 요걸 설계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AND4 처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시겠죠. 낸드4로. 그래서 낸드4로 보면은 낸드4 이렇게 4개 이렇게 스택돼 갖고 엄청나게 큰 회로랑 그다음에 그냥 인버터 하나. 그럼 딱 낸드4잖아요. 그럼 스테이지가 2개지만 스테이지 2개라고 해서 딜레이가 엄청 작진 않죠. 그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낸드2, 노아2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나 많은 방법으로 설계가 가능한데 요거를 다 D를 구해보면요. 언제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돼요? 요렇게 오히려 이렇게 넣었을 때 딜레이가 미니마이즈가 돼요. 예! 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각각을 이거를 실제로 실험 안 하시고도 이렇게 노멀라이즈 딜레이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죠. 뭐 구하셔서 G랑 P, N 구하셔서. 그리고 한 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팬아웃 4 혹은 GH가 어느 경우에 GH가 4가 되는지로 예상하셔서 어떤 경우에서 대략 옵티멀 솔루션이 나오겠다를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직접 하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 결국은 뭐 해야 된다? 스테이지 에포트가 GH가 3.6 다시 말해서 그냥 편하게 4로 가져가도록 해서 딜레이가 저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가 그 서킷을 구현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딜레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필드 나가셔서 팬아웃 4로 여러분이 회로 설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썸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딜레이를 각각 리니어 딜레이 모델로 표현하면은 GH 더하기 P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G는 스테이지에서는 G, H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았고 B도 여러분 구해주셔야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뭐예요? 패스 레벨에서 구현해서 B, G, H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그러면 F가 나온다. 그쵸? 라지 F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랑 똑같다? 얘를 모든 스테이지에서 다 곱한 거랑 똑같더라. 그쵸? 그래서 에포트 딜레이, 패스 레벨 에포트 딜레이는 요거의 합인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을 배웠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여러분 크리티컬 패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들은 전부 다 뭐예요? 회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패스들이 다양한 막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서 아웃풋 여러 개로 쫙쫙쫙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 보시면 S1, S2, S0, S1, S2, S3, S4가 있을 거고요. S4만 하더라도 S4의 밸류를 결정하는 패스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S0, S1, S2, S3, S4가 다 레디가 돼야 내가 이 아웃풋을 써먹는 거고 A랑 B랑 들어간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저렇게 S0부터 S4까지 다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다양한 패스 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패스 중에 가장 오래 아웃풋을 가장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결정하는 그 패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티컬 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티컬 패스 외에 나머지 패스들은 굉장히 널널하게 이미 다 도착해 있어요. 크리티컬 패스가 계산돼서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부러 막 펜아웃 4 넣어가지고 막 면적을 막 크게 큰 걸 감수하면서까지 설계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펜아웃 4에 의거해서 GHP에서 가장 속도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크리티컬 패스라고 불리는 가장 속도가 오래 걸리는 패스이지 나머지 패스들은 여러분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면적이나 전력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타이밍 딜레이 측면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가장 캐럴풀하게 설계해야 되는 건 누구다? 수많은 패스 중에 누구다? 크리티컬 패스만이다. 자, 요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딜레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